최근에 한국에서 5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어느 일본 여성이 책 한 권을 발견했고, 이 책을 국립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된 어느 평범한 한국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발견해서 읽어본 후에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스럽다며 이 책이 왜 국내 국립도서관에 있느냐 라며 마음이 불편한 나머지 바로 다음날 국립도서관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국립도서관 측은 바로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 평범한 남성은 책에 무슨 내용을 읽었길래 이렇게 당황해 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죠. 2020년도에 서울 중후군이라는 책이 발간됩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던 일본 여성이 한국의 생활 백서라며 여러 후기를 담은 책이죠. 부제목을 살펴보자면 한국인이 조금 싫어질 것 같은 이유 108가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1008가지라는 줄 알고 육두문자의 다양성을 짚어보려고 했으나 108가지밖에 안 된다니 굉장히 겸손하시고 배려가 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에 1008가지라고 했으면 쉽게 수긍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한국이 싫은 이유 달랑 고작 108가지라고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138가지라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38이 또 38 광땡인데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책의 저자인 기쿠가와 에리카라는 일본 여성은 도쿄에서 태어났고 현재 나이 43살이며 회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한류 문화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류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한류 문화의 엄청난 팬이며 어머니의 신앙은 한류라고 말할 정도로 예전부터 집안 곳곳에 한국 관련 포스터와 브로마이드와 한류 스타들의 초상화가 붙어 있었고, 그래서 본인도 한류를 좋아하게 됐다고 소개글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이해한 점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비키니 사진을 붙여 놓으신 적이 없으신데 왜 나는 그걸 좋아하냐라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녀는 이렇게 한국에 완전히 꽂혀서 한국의 서울로와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일본어 과외 교사와 학원, 기업체 강사를 거쳐 그 후에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한국에서 지냈으나 결국 그녀는 한국에 실망했다고 혀를 내두르며 5년간의 한국 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펴냅니다.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서울 중후군. 그래도 일본은 타인을 배려한다고 상처를 주는 말을 직접 하거나 해도 돌려 말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책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한국 민낯은 이것이고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책 내용을 살펴보자면 그녀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잘생긴 한국 남성들에 대한 로망을 갖고 희망차게 공항 택시를 탔는데 일단 가볍게 바가지 요금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나 중국에서는 짐 가방이 감쪽같이 없어진다고도 하는데 짐 가방은 분실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위생 문제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거리와 한국 거리를 비교해도 그렇고 한국의 위생관념은 지독할 정도로 낮다고 느꼈으며 이곳의 위생관념을 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레벨이기 때문에 감히 언급하고 싶은 용기도 없고 일본과 비교해서 위생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점은 한국은 회사 내에서나 집 밖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에는 사활을 건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물 절약해야 하고 한국에 노력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일본 갔을 때는 몇 미터 떨어져서 대화를 해라 더지기 싫으면 이라고 말해준 적이 있는데 친구가 물절약에 큰 관심이 없었네요.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하라고 하던데 제 친구가 뭘 오해했나 봅니다. 한국은 양치질에 사활을 걸지 말라는 말씀에 매우 공감하며 고쳐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일본에서는 한국 요리가 맛있다는 인상을 막연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 먹기 때문이고 한국에 와서 보름 만에 한국 음식의 자극적인 맛에 완전히 질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 음식 종류가 많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수많은 양념과 만능 소스 때문이며 일본은 향신료와 조미료를 선호하지 않으나 한국 음식은 이런 양념들 없이는 맛을 논할 수 없으며 한국 음식은 그냥 양념이 메인이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밝힙니다. 그래도 한국 양념이 방사능 먹은 고등어의 방사능 맛도 있게 할 정도로 감칠맛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인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없는 것보다는 양념 있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비빔밥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찬용으로 만들어진 나물들과 밥상에 놓이는 반찬을 일부러 굳이 큰 그릇에 모아 놓고 팔면서 이걸 비비고 섞어 먹는 것은 일본의 섬세한 음식 감각으로는 좀처럼 착상할 수 없는 성의 없는 발상의 음식이라고 보여지며 일본은 반찬을 따로따로 음미하면서 먹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전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라면에 아이스크림을 통째로 넣어서 말아먹는 라면을 판매한다던데 이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테니까 어떻게 저도 책 하나 출간할까요? 베스트셀러 1위할 자신 있는데 기쿠가와 에리카님과의 선의의 경쟁은 양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서울은 일본의 따분한 중소도시 같은 곳이며 몇 발자국만 걸으면 김씨, 박씨, 이씨 등의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으며 한국은 거대한 시족 사회이며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똑같이 생겼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거울을 보고 약간 속상하셔서 욱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나 매우 일리 있는 의견이며 맞아요. 해외에 비하면 서울은 중소도시 같은 곳인데 그래도 지진 없어서 서울 분들은 행복하시다네요.
태극기에 관해서도 섬세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한국에는 태극기가 바람의 펄럭입니다 라는 가세 동요가 있는 국가이며 이곳에서는 군중에 섞여 태극기를 자주 흔드는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 징용병을 일장기로 배웅하던 대일본 제국 국군주의 소년병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이 느낌을 받는 것은 과연 나쁜 일까 라는 의견도 책에서 밝힙니다. 요즘 태극기 흔들며 한국 문화 사랑해요라고 외치며 한국 연예인들을 공항에서 배웅하는 일본 소녀들을 보면 뿌듯한 느낌이 드는 건 나뿐인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1인 요금 곱하기 머릿수의 기준으로 혼자일 때나 다수일 때나 1인당 지출되는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한국은 요금 나누기 머릿수의 기준이므로 머릿수가 많으면 내 지갑에서 나갈 돈이 줄어든다고 판단하므로 한국은 돈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똘똘 뭉치는 성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또 한국은 여성이 지갑을 꺼내는 척만 해도 남성들이 화들짝 놀라며 말리기 때문에 한국 여성은 동전 하나 없이 빈손으로 나가도 창피를 당할 일이 없으며 일본에서는 이것이 익숙치 않아 마음이 천근만근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거 쿠폰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쿠폰 도장 10개 찍으면 하나 공짜거든요. 너무 아날로그스럽죠? 그리고 일본은 보통 더치페이 문화라고 밝힙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닌데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서로 내겠다고 다투고 있을 때 뒤에 서 있는 본인도 앞다투어 카드나 현금을 카운터에 내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큰 고민에 쌓인다고 합니다. 고민하기 힘드시면 들어갈 때 신발끈을 다 풀고 들어가세요. 일본에서는 신발끈 다 풀고 들어가는 게 문화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오실 때 천천히 묶고 나오시면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찍찍이 구두를 절대 안 사요. 어쨌든 한국이 정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그리고 일본 생활 경험이 많은 본인의 독일인 친구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멘탈이 강하며 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의 사람들이 왜 지옥과 가장 가까운 나라에 일부러 이사와서 사는지 의아스럽다는 말을 했었다고 책을 통해 밝히기도 합니다. 독일 친구분께서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지진 후지산 터지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천국으로 보내줄 터인디 굳이 왜 힘든 한국 생활을 하느냐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듯 합니다. 또한 한국은 주먹구구식으로 얼렁뚱땅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굶게 되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일본에서의 10년은 한국에서는 1년이며 후진국형 부조리와 부도덕 그리고 뒤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사회 시스템 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에서 바르게 일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에서 협력 사원으로 일하는 일본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한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한국은 일처리가 괴상할 정도로 빠르다는 의미이고 일본은 세심하게 체크하고 고심하지만 한국은 빨리빨리 무조건 빨리빨리 일처리가 우선이며 그 와중에 부조리 있기 때문에 한국은 후진국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도장 팩스 주판 튕기는 선진국이 부럽지만 그냥 최첨단 5G 시스템의 후진국으로 어떻게 열심히 버텨보며 살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또한 한국은 소득 계산에 매우 예민해서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가면 눈이 뒤집히고 입에 거품이 나오는데 일본 노인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증세하자는 분위기이며 이것은 일본 노인분들이 얼마나 어른스러운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고 밝힙니다. 좋은 말씀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분들의 편의를 위해 아날로그 시스템의 끊임없는 발전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엘리베이터에서 몇 번 눈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는데 어느 날 헝클어진 차림으로 느닷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 이웃 여성은 이름과 나이를 묻고는 소파에 누워 언니라 부르면 되겠네 라고 은혜를 베풀듯이 말한 후에 수시로 집에 들락거리며 침대에 눕고 냉장고를 열고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전합니다. 이건 선뜻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혹시나 그분 성함도 역시나 여쭤보셨나요? 이름 뒤에 밍자 안 들어가던가요? 소중한 이웃나라인 중국 이웃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럴 때는 동네 맘카페에 가입하세요. 맘카페 어머님들이 몇 호에 누구다 입소문의 진술을 보여주고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시로 올려대는 카톡의 카톡 알림음이 진절머리 날 지경이며 지인들의 하소연을 힘들게 들어주고 나서 마지막 인사로 또 연락할게 라고 말하면 너무 미치겠으며 인터넷 헛소문 문화는 한국 특유의 현상이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어느 사이에인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개개인의 취미나 인생의 낚시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비밀 이야기와 소문에 유별나게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건 인정. 아 이건 진짜 할 말 없네. 아 이건 졌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예절은 거의 없다고 말하면서 일본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단추를 누르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밖에 있는 사람이 단추를 누르고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간 일행을 버튼을 누르며 기다리기도 한다라고 밝힙니다. 아이 전기세 아껴야죠. 일본은 물을 아끼기 위해 양치를 줄이는데 한국도 전기라도 아끼는 신용을 좀 해야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 부탁드리며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는 1분에 한 번꼴로 고함을 치며 3분에 한 번꼴로 분노를 하고 10분에 한 번꼴로 싸우며 한국에서 연기를 잘한다는 기준은 하나같이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감정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미치겠어요, 돌겠어요 등등 한국에서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감정으로 인한 과격한 표현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를 주눅들게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뒷주머니에서 손도끼를 꺼내 구경시켜 준다던데 어쨌든 한국이 고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일본은 약속을 2주 전에 잡는 것이 보통이나 한국은 기분에 따라 바로 약속을 잡는다. 한국 지폐 인물들은 경작이 시작되고 모내기 농법이 도입된 마치 일본 무로마치 시대 인물들처럼 오래된 모델들을 사용하나 일본 지폐 모델들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근대 인물들이다. 한국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표정이 모두 슬픈 문학을 읽은 것처럼 우울해 보이고 표정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본의 대기업 80%는 CEO 본인이 창업한 회사이나 한국의 대기업 80%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회사이며 100대 부호의 대기업 창업자의 혈족이 낀 숫자가 일본은 20명이지만 한국은 80명이며 한국에서 대를 잇는 것은 매우 쉽고,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정신적 내면 세계가 30년 정도 후퇴한 것 같고,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배우자감의 조건으로서 평균적 연봉, 평범한 외모, 평온한 성격의 상대를 찾지만 한국은 1980년대 말 거품경제 일본처럼 고학력, 고수입, 큰 키를 중요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으나 여기까지만 살펴보죠. 각 국가의 성향 차이와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다른 국가에서 살기 위해선 그곳의 문화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입니다. 일본의 한 여성이 한국에서 5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여러 소감을 책으로 펴냈으며 이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본 뉴스 볼만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